빚 문제, 정말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. 오늘은요,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법원 기록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. 한 사람이 어떻게 빚더미에서 벗어나는 자신만의 설계도를 그렸는지 그 청사진을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. 자,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합니다. 4,835만 4,280원. 이게 바로 이번 사례의 주인공이 해결해야 할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운 숙제죠. 총 원금 채무액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면요. 총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. 먼저 빚이 대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소득과 지출을 따져본 다음에 구체적인 상환 계획, 즉 변제 계획을 어떻게 짰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획이 진짜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. 네, 첫 번째 순서 빚의 초상입니다. 말 그대로 이 빚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. 아니 대체 이 4,835만 원이라는 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? 실제 사건 기록을 보면서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보통 이렇게 큰 빚이라고 하면 사업 실패나 잘못된 투자 같은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? 근데 이 사건은 좀 달랐어요. 신청서에 적힌 이유가 정말 의외로 단순했거든요. 바로 생활비 부족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이 모자라면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죠. 자,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. 빚의 구조가 딱 보이죠? 전체 빚 중에서 JB 우리캐피탈이랑 애플 자산관리 이 두 곳에 갚아야 할 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. 합치면 80%가 넘으니까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실상 이 두 곳과의 문제만 잘 풀면 전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. 타겟이 아주 명확해지는 겁니다. 자, 이제 문제의 크기는 파악이 됐습니다.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, 즉 실타는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? 바로 이분의 상환 능력, 다시 말해서 소득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볼 시간입니다. 네, 이분의 월 평균 소득이 342만 9,359원입니다. 안정적인 소득이죠. 앞으로 우리가 할 모든 계산의 기준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고 차가울 것 같잖아요. 근데 이 부분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. 보세요. 법에서 정한 1인 가구 표준 생계비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분이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 2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해줬어요.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냥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이 사람의 진짜 현실을 반영해서 계획을 짜고 있다는 증거거든요. 자,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. 바로 가용소득인데요.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간단해요. 아까 본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딱 빼고 남는 돈, 그게 바로 가용소득입니다. 그리고 이 돈은 이제 다른 데는 한 푼도 못 쓰고 오로지 빚 갚는 데만 써야 하는 거죠. 이 계획의 심장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나니까 매달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나왔냐? 바로 179만 5천 원입니다. 이 돈이 이제 앞으로 빚 갚는 계획, 즉 변제 계획에 아주 구체적인 재원이 되는 겁니다. 오케이,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. 소득도 알았고 쓸 수 있는 돈도 계산했죠? 그럼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빚 없는 미래라는 멋진 그림을 그려내는지 그 설계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게 실제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나와 있는 문구예요. 총 변제 예정액은 48만 3,542원이며 27개월에 걸쳐 원금의 100%를 변제한다. 와, 정말 명확하죠? 이자도 아니고 원금 전액을 다 갚겠다는 겁니다. 아주 깔끔하고 야심찬 목표예요. 그럼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? 그 전략의 핵심을 4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. 첫째, 쓸 수 있는 돈, 즉 가용소득을 최대한 확보하고요. 둘째, 그 돈으로 매달 얼마씩 갚을지 계획을 짜고, 셋째, 이걸로 원금 100%를 다 갚을 수 있게 만들고, 마지막으로 이게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. 아주 논리적이죠? 자, 이제 이 계획이 실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27개월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과연 이 기간 동안 매달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
표를 한번 보시죠. 정말 기계처럼 정확하게 짜여 있어요. 1개월 차부터 26개월 차까지는 매달 179만 5,003원씩 갚고요. 그리고 마지막 27개월 차에 남은 돈 168만 원 정도를 딱 갚으면서 마무리하는 거죠. 아주 정교한 스케줄입니다. 이걸 시간 순으로 보면 더 와닿죠. 2025년 7월에 이 여정이 시작돼서요. 2년하고도 2개월 뒤인 2027년 8월에 마지막으로 큰 돈을 내고 바로 다음 달인 9월에 모든 계획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겁니다. 시작과 끝이 있는 목표가 아주 명확한 여정인 거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. 왼쪽에 있는 막대가 갚아야 할 총 원금이고 오른쪽에 있는 막대가 앞으로 갚게 될 총 금액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위까지 정확하게 일치해요. 이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게 원금 100% 상환이라는 목표에 맞춰져 있는지 탁 보여주는 거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. 아니, 빚 갚는 사람 입장은 알겠는데 돈 빌려준 채권자들은 이걸 왜 받아주지? 맞습니다. 이 계획이 법적으로 통과되고 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거든요. 그 핵심 원칙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바로 청산가치라는 개념 때문인데요.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쉽게 생각해서 이겁니다. 만약 이 사람이 개인회생이 아니라 그냥 에라 모르겠다 파산할래 라고 했을 때 가진 재산을 싹 다 팔아서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, 그게 바로 청산가치예요. 일종의 최저보장 금액 같은 거죠.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이 사람의 청산가치, 그러니까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돈은 약 3,200만 원 정도예요.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이 회생 계획대로 하면 얼마를 받죠? 4,835만 원, 원금 전액을 다 받습니다.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시키는 것보다 이 회생 계획을 따르는 게 무려 1,600만 원이나 더 이득인 거예요. 이러니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? 이게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거고 이 계획이 승인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사건의 핵심을 딱 정리해볼까요? 첫째, 원금 100%를 전액 다 갚는다는 거. 둘째, 그 기간이 27개월로 아주 짧다는 거. 셋째, 채권자에게도 파산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현실적인 생활까지 고려해줬다는 점. 정말 잘 짜인 계획이죠. 이렇게 이 계획은 숫자로 된 재무제표는 완벽하게 복구해줍니다.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죠. 이렇게 재정 상태를 바로 세우는 것과 한 사람의 무너진 마음, 그 재정적인 안녕을 되찾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. 과연 숫자를 넘어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?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